방송의 아침 시사썰 뉴스입니다. 오늘은 6월 8일 수요일 아침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뉴스 시작하기 전에 송영진 방송의 구독,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에게는 많은 유익한 도움이 되고요. 여러분께 저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 들어갑니다. 자, 우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많은 지금 정치 관계자분들이나 또 야당에서도 염려하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여러분 아마 대선 과정에서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이 인사를 검찰공화국을 만드는 듯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염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신임 금융감독원장의 이복현 전 서울 북부지검장 형사 2부장, 윤석열 사단의 막내라고 합니다. 이 원장은 검찰 내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인사인데요. 이 금융감독원마저 검찰 출신 금감원장은 금감원 설립 이래 검찰 출신이 금감원 원장으로 간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윤 대통령이 요직에 또다시 검찰 출신을 발탁을 하면서 검찰 편중 인사에 대한 비판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자, 서울 출신 이 원장에서 잠시 알아보겠는데요. 경문고하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고 합니다. 공인회계사 시험과 사법시험 둘 다 합격한 뒤에 2003년부터 검사로 근무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로 금융, 조세, 범죄 전문가로 꼽히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4부장과 경제범죄형사부장을 지냈다고 합니다.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비판을 무릅쓰고 막무가내 마이웨이식 검찰 인사를 두고 이 민주당이 완전 이 뚜껑이 열린 것 같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은 친일 금융감독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의 검찰 출신 인사가 내정된 것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를 측근 검사들에게 자리 나눠주기 하고 있다. 검찰 인사가 편중되고 지인 찬스 인사 비판에도 불구하고 마이웨이 인사를 고집하고 있다고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이렇게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고 뚜껑이 열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는 공수처법이라든가 부동산법, 검수완박법, 국민의 의사를 물어보고 했나요? 지 꼴리는 대로 했지, 안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회에서 입법 독재, 폭주, 열차처럼 국민들의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막 통과시키고 이런 말 하는 게 전혀 피부에 와닿지가 또 가슴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저만 그럴 거가요? 자, 어쨌건 간에 공정거래위원장도 마찬가지로 검찰 출신으로 임명했습니다. 강슈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데요. 그 다음에 금감원장 이복현 전 서울 북부지검 부장검사가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강 교수는 윤 대통령과 성남지청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이 카풀을 했던, 차를 타고 같이 출근을 했다는 거죠. 카풀이라고 하는데, 전 부장검사는 또 윤 대통령하고 국정댓글 수사, 국정농단 특검 수사를 함께한 윤석열 사단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둘 다 강 교수, 자, 공정거래위원장, 자, 금융감독원장 다 전부 윤석열 사단 내에 있던 사람, 윤석열 측근 세력들,
전부 다 요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말고도 이게 비판이 거세질 수밖에 없는 게 이거 말고도 청와대 보좌관, 국정원, 국무총리실 등 권력기관의 검찰들이 쫙 깔려버린 그야말로 검찰공화국 정부가 되어버린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내각에서 여러분 내각을 보더라도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다 이거 검사 출신들입니다. 검찰 출신들입니다. 또 여러분 보세요. 주요 부처의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이완구 법제처장, 조상준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 이게 다 뭐냐면 이 요직이라는 요직에는 모두 검찰 출신들이 포진되었습니다. 그 대통령실 한번 볼까요? 대통령실에도 복두규 인사기획관, 윤재순 총무비서관, 강의구 부속실장,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주진우 법률비서관, 이원무 인사비서관 이 모두가 이 모든 참모들이 정말 수두룩합니다. 야, 이거 정말 대한민국이 이 검찰공화국 군사정부의 군인들이 임명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들을 연상이 됩니다. 어쨌거나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양산 사저 앞에서 대통령 지금 양산 사저 앞,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그 사저 앞에서 지금 시위가 연일 벌어지고 있었죠. 처음에는 뭐 욕설, 뭐 고성, 또 뭐 24시간 동안 음악, 뭐 이러한 것들이 난무하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은 그 경찰이 집시법 8조 5항에 근거해서 어쨌거나 제한 통보, 뭐 또 집회 금지, 이렇게 지금 내려진 상태라 약간은 소강 상태입니다만은 어쨌건 간에 양산 사저앞 시위에 대해서 대통령이 법대로 하라. 뭐 용산 집무실 근처도 시위하는데 무슨 소리냐며 사실상 묵인 비슷한 발언을 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좀 더 정확한 발언을 소개하면 윤 대통령은 7일 출근길에 취재진으로부터 문 전 대통령 양산 자택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렇게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을 받고 윤 대통령이 집무실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 그 전날에는 중앙일보가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의 말을 빌려서 윤 대통령이 욕설과 저주가 퍼붓는 시위는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것을 우려했다는 지금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과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기자들하고 한 발언 내용하고는 전혀 다르죠. 해석에 따라서는 이게 참 보수단체에서는 시위에는 별 문제가 없다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발언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지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양산 사저 앞 시위의 양상이 앞으로 달라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격화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여러 가지 이게 염려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촛불들이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여러분들 지난 탄핵 전국 때 촛불들이 광화문에서 벌였던 짓거리를 생각하면 저 정도는 조족지어요. 세 발의 피 아닌가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자신들은 죄 없는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즐기면서 온갖 짓거리를 자행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양산이 시끄러우면 만약에 양산이 지속적으로 저렇게 시끄럽다면 검찰이나 당국자들이 하루빨리 문재인에 대한 수사 속도를 높여서 문재인을 당장 구속시켜서 뭐 영장으로 감옥으로 보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양산이 시끄러워지겠죠. 감옥에 가야 할 사람이 양산에 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시위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정치 보복으로 박근혜 대통령 시절
장차관을 수갑 채워 감옥 보낸 놈이 누굽니까?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감옥에 가거나 사람이 죽거나 하면 또 대통령이 탄핵되거나 하면 박수치고 국수 먹고 안주 공짜니 특정 지역에서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똑똑히 봤고, 문재인 그 통제 5년 동안 국민들이 얼마나 통합의 시대에 살았습니까? 국민 갈라치기의 분열을 통해서 국민들은 그 갈등의 양상으로 이게 갈기갈기 찢어지지 않았습니까? 저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 정도의 욕구, 분노도 표시되지 않는다면 저는 오히려 다른 사회적 그 문제들이 양상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꼴뚜기가 뛰니까 뭐 망둥어도 뛴다고 백은종 씨한테 한마디 하겠습니다. 어이 백은종, 대구 사저오면 어찌 되는 줄 알지? 그간 네가 문재인과 함께 누린 이 호의호식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 네가 무슨 독립운동을 해도 되냐? 네가 대구가 어디라고 와? 이게 지금 백은종이가 수익 창출이 중단되어서 돈이 그리워서 오는 것 같습니다. 자, 명분도 없는 백은종이는 경고하는데 오지 마라. 자, 세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건 간단히 전달만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더불어민주당 새 비상대책위원장이 임명이 되었는데 4선 중진인 우상호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행동대장으로서 가장 지금 앞장섰던 그러한 사람이 더불어민주당 새로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되었는데, 뭐 임명된 이유가 중립적 리더십을 기대할 수 있는 4선의 우상호라 이렇게 해서 임명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새 비대위원장이 6월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의 수습과 쇄신을 이끌고 가는 오는 8월 전당대회 준비 역할을 맡는다고 합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 그냥 이러한 더불어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장, 저번 거는 이제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비상대책위원회가 물러가고 새로운 또 비상대책위원회가 또 꾸려지는 겁니다. 몇 번 더 할 것 같아요. 어쨌건 간에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된 우상호는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민주당은 하루빨리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이 됐으니까 하루빨리 해산하고 없애버리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준비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JTBC에서 양아들이라는 그 말을 이 말 실수에 지지층들이 폭발하고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양아들 이렇게 해야 되는 거를, 자, 이 JTBC 뉴스 진행자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층을 뜻하는 양아들, 이게 뭐냐면 양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양심의 아들. 근데 이거를 잘못 읽어가지고 양아치들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의 양아치들, 이렇게 잘못 발언한 것을 두고 이 의원 지지자들, 우리가 얘기하는 쩐명인의 식구들, 대깨문은 아니고 이 사람들은 쩐명인의 식구들이겠죠. 강성 쩐명인의 식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게 뉴스거리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언론에서 보도를 언론사마다 다 하고 있어서 제가 여러분께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JTBC 정치부 회의에서 이상복 기자는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라고 말문을 열었어요. 화면 하단에는 친명 대 반명, 친이재명, 반이재명, 깊어지는 내용, 개딸, 개혁의 딸, 그 다음에 양아들, 이 투표권이 쟁점이라는 이 보도를 하기 위해서 이게 자막에 등장했던 내용입니다. 자, 이 자막을 읽기 시작하던 이 기자는 여기서 이제 실수가 나온 거죠. 양아들을 양아치 아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완전한 실수죠.
곧바로 이 사람은 이제 그 양아들이라고 정정을 했습니다. 투표권 쟁점으로 다시 제목을 잡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발언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방송 후에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제 일부러 그랬다. JTBC 뉴스 방송사고라는 제목으로 이 기자의 양아치 발언만 편집된 영상이 확산되기 시작한 거죠. 뭐 대다수 누리꾼들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리고 이 사람이 정정 보도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 즉석에서 정정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이 지지자들,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들이 사람일까요? 저는 굉장히 그 사람들 궁금합니다. 왜 이재명을 지지해야 되는 걸까요? 또 개딸들에게도 묻고 싶어요. 그렇게 젠더 문제라든가 성평등 문제, 또 성추행 문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혐오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추행당이라고 더듬어당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 개딸들이 거기 가 있는지 하루빨리 악의 구렁텅이에서 지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양아들을 양아치라는 말이 나와서 많은 네티즌들도 빵 터졌다 뭐 이러면서 꿀잼이다 이렇게 지금 뭐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일가견 또 다른 이재명 강성 지지자들은 이 방송사고 자체를 지금 크게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거 뭐 또 JTBC에서 뭐 특별한 의도가 없었다, 그리고 뭐 본 영상에 대한 부분은 VOD 등에서 삭제했다 이렇게 지금 해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러분 결론이 그렇습니다. 아니 이재명이 양아치 아니면 대한민국에 누가 양아치입니까? 그런 사람이 무슨 국회에서 첫날 출근한다고 꽃다발을 들여져 이렇게 받고 있는 그 모습에서 제가 이제 썸네일 제목에도 올렸습니다만, 썸네일에도 올렸습니다만은 정말 가증스럽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 마지막 소식인데요.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SLBM 그 8발을 발사한 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지대지 미사일 또 8발을 또 쏘지 않았습니까? 오늘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제는 F-35 등 20대가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미사일 8발에 대한 맞불, 그죠? 이어서 이제 북한을 압박하는 그러한, 우리도 강경 모드로 가고 있는 거죠.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미동맹이 7월 북한의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투기 20대를 동원해서 서해 상공에서 공중 무력 시위를 단행을 했습니다. 그 최신의 전투기죠. F-35는 합동참모부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서 북한의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한 6일 한미연합 지대지 미사일 발사 사격에 이어서 오늘 공중 무력 시위 비행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야, 이거 보니까 뭔가 이게 보수 우파들이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이 안보 불안, 여러 가지 북한에 보복하지 못하고 뭐 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켜도, 또 우리 그 해수부 공무원이 죽어도, 또 뭐 여러분 또 여러 가지 북한의 그 남북 군사 합의라든가 이런 어떤 굴욕적인 대북 외교를 펼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억눌렸던 국민들의 그 기분이 조금은 이렇게 시원해진 그러한 느낌을 저는 듭니다. 그게 이제 저는 이제 뭐 무력 시위라든가 또 지대지 미사일 8발을 발사했다,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뭐 평화를 원하지 않고 전쟁을 원해서가 아니라 사실 국민의 자존심 아닙니까? 삶은 소대가리다 막 이렇게 얘기해도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우리 해수 공무원이 그들의 사격에 의해서 죽었고, 또 이게 석유에 이게 휘발유에 불태워졌는데도 우리 해수부 공무원에 대해서 전혀 또 어떤 대응도 하지 않고 구해주지도 않는 이런 문재인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일가견 윤석열 정부가 조금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북한이 빠르면 일주일 안에 이게 핵 단추를 누른다고 합니다. 7차 핵실험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라고 합니다.
점점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뭐 이거에는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 1월 첫 번째는 6월 상순 중에 D-Day 목적, 그러니까 지금 6월 상순 중에 쏜다고 하면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이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제 미국의 7월 14일이죠. 독립 기념일에 맞춰서 쏘지 않을까 하는 두 번째 시나리오와, 세 번째의 변수는 이제 지금 북한의 코로나가 엄청나다고 하는데, 지금 코로나로 북한 권력이 붕괴될 수도 있다. 미국의 그 한반도 전문가들이 지금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북한은 아직도 백신을 지금 전혀 맞지 않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고 예방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북한 정권이 곧 붕괴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아무튼 변수는 이제 코로나, 장마가 오게 되면 여러 가지 이 핵심에 대한 피해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러한 세 가지 가능성에서 본다라면 6월 상순이나 아니면 미국의 독립기념일 그 안에 북한의 7차 핵실험이 강행될 것이라는 예측을 모두가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마지막 한 가지 더 제가 빠뜨린 게 있는데 이 민노총 소식에 관한 걸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벌여서 전국 곳곳이 물류비상, 물류대란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민노총 그 화물연대 16개 지역별 출정식이 있으면서 모두가 운송을 거부한 상태입니다. 이 화물연대의 경북 포항 지역부는 7일 오전 10시 포스코 포항 본사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이제 7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주요 항만, 산업단지 등 전국 곳곳에서 물류 차질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게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에 이제 부산, 인천, 울산, 경북, 포항 등 전국 16개 지역 본부별로 다 출정식을 열었다고 합니다. 국토부 발표에 의하면은 화물연대 조합원 만약 한 22,000명이 되는데 약 37%인 8,200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건 뭐냐? 이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및 전 차종, 전 품목 확대, 운송료를 인상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차종, 전 품목 확대를 해서 운송료를 인상해달라는 거고, 지입제 아시죠, 여러분들? 뭐, 차량을 자기가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회사에 물건을 운송해주는. 뭐, 이 사람들은 뭐, 굶어 죽든 말든 뭐 필요 없는 거죠. 지입제를 폐지하라는 거죠. 민노총 지들만 잘 살겠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입제를 폐지하고 화물 운송 사업 구조를 계획을 하라. 노동의 기본권 확대 및 화물 노동자 권리 보장을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대한민국의 경제가 물가가 지금 고공으로 오르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형태이고 부동산 3법에 의해서 민초들은 지금 어려운 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일부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만은 그걸로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가 경제도 어려운데 슬기로운 해결 방법을 하루빨리 찾기 바랍니다. 파업이 능사는 아니니까요. 노사 간의 합의를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또 윤석열 정부는 불법 파업 등에는 엄정 공권력에 힘을 빌어서라도 이 대처가 있기를 또 대한민국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이러한 엄정한 대처가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6월 8일 송영진의 아침 방송 뉴스설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